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6일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은 그냥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몇 퍼센트 오르느냐, 잠깐 밀리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진짜로 확인하려는 건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 분위기로 넘어갔잖아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파업 리스크 끝났네. 악재 하나 사라졌네.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좀 편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 시장은 여기서 바로 한 번 더 따져봅니다. 파업을 피한 건 알겠어. 근데 그래서 생산 일정은 안 흔들리나? HBM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고객사 납기 일정은 문제 없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는 단순히 악재 하나가 사라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고객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로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회사 회식 때문에 식당에 100명 예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약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손님도 다 오기로 했고 메뉴도 미리 맞춰놨어요. 그런데 식당 주방에서 직원들이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파업 안 한다니까 다행이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바로 다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음식은 제 시간에 나오나? 주방 분위기 괜찮나? 재료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나? 100명분을 약속한 시간에 맞춰낼 수 있나? 이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똑같아요. 노사 리스크가 줄었다는 건 일단 다행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나 빅테크 고객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HBM 물량 제때 맞출 수 있나? 수율은 안정적으로 올라오나? 라인 운영 흔들리지 않나? 다음 세대 제품 일정 밀리지 않나? 이걸 보는 거죠. 뉴스 제목은 노사 잠정 합의일 수 있지만 큰 돈이 보는 본질은 생산 신뢰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노사 합의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합의 이후에 생산 차질 우려가 진짜로 줄어드는지입니다. 그냥 파업 안 한다, 여기서 끝나면 약해요. 시장은 바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HBM 라인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고객사 납기 일정이 문제 없나? 다음 세대 제품 테스트 일정은 밀리지 않나? 핵심 인력이 흔들림 없이 라인을 지킬 수 있나? 이걸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노사 뉴스가 나오면 제목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실제 생산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정성이 HBM 고객사 신뢰로 연결되는지까지 봐야 돼요. 그냥 파업을 피했다는 뉴스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를 믿을 수 있는 공급망으로 보기 시작하는지 그 흐름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잠정 합의한 투표율도 높게 올라왔고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부마다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의 보상 체감이 다르고요. 가전이나 모바일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 하나만 잘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모바일, 전장, 가전까지 각 사업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여야 해요. 특히 AI 반도체는 메모리 혼자 잘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고객사가 원하는 건 좋은 부품 하나가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왜 저쪽만 보상받고 우리는 소외되냐, 이런 감정이 커지면 시장도 바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합의안은 통과될 수 있겠네. 근데 조직 전체의 결속은 괜찮나? 생산 일정과 고객사 신뢰에 잡음이 안 생기나?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쪽 사기는 괜찮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노사 이슈는 합의됐냐 안 됐냐로만 끝낼 게 아닙니다. 합의 이후에도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내부 결속이 HBM 생산 신뢰와 고객사 신뢰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이슈를 그냥 직원들이랑 회사가 임금 협상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너무 얕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놓여있는 자리가 예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전 삼성전자는 D램 가격 오르면 좋고요, 낸드 가격 오르면 좋고요, 스마트폰 잘 팔리면 좋고요, 환율 좋으면 수출주로 좋아지는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희가 AI 시대에도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냐? HBM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메모리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묶어서 고객사에게 편한 솔루션을 줄 수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리스크는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놓치면 뉴스 제목만 보고 호재다, 압재다 이렇게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실제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놓치게 되는 거죠. 자, HBM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HBM은 그냥 D램 많이 찍어내는 제품이 아닙니다. AI 서버의 심장 옆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하려고 해도 데이터를 바로바로 꺼내주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막힙니다. 쉽게 말하면요, GPU가 천재 의사라면 HBM은 그 의사 옆에서 필요한 수술 도구와 환자 기록을 초고속으로 꺼내주는 수술팀 같은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수술 도구가 늦게 나오고 필요한 자료가 제때 안 오고 옆에서 도와주는 팀이 우왕좌왕하면 수술이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아요. GPU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HBM이 있어야 AI 서버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HBM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GPU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데이터를 밀어주는 메모리까지 같이 봐야 되는 구조니까요. 문제는 HBM이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요. 수율을 잡아야 하고요. 정해진 일정에 맞춰 물량을 공급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 제품까지 이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밀리면 고객사는 바로 계산을 다시 해요. 삼성전자에게 이 물량을 맡겨도 되나? 다른 공급사를 더 확보해야 하나? 하이닉스 쪽 비중을 더 늘려야 하나? 대만 생태계 쪽으로 더 붙어야 하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을 만든다는 것보다 믿고 맡겨도 되는 회사라는 인식을 다시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노사 이슈를 단순 악재 해소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예요. 파업을 피했다는 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그럼 이제 진짜 납기 맞출 수 있냐? 고객사 테스트 일정 흔들리지 않냐?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수율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HBM 수율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장에서 제품 100개를 만들었는데 고객사가 쓸 수 있는 정상 제품이 60개 나오느냐, 8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 이 차이가 수율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생산한다고 말해도 수율이 낮으면 돈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만든 것 중에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요.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밀가루, 팥, 가스비, 인건비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100개를 구웠는데 50개는 타고 20개는 덜 익고 30개만 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손님이 줄 서 있어도 돈이 크게 안 남습니다.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버리는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요. 반대로 100개를 구웠는데 95개를 팔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돈이 확실히 남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도 비슷해요. HBM은 특히 고난도 제품이라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진짜 인정받으려면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많이, 제때, 좋은 품질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고객사 신뢰이고, 그게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주가의 재평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수율은 단순히 기술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돈입니다. 공장 하나를 돌리려면 전기료, 장비 감가상각, 인건비, 재료비, 클린룸 유지비까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든 제품 중에 정상 제품이 많이 안 나오면 매출은 제한되고 비용은 계속 나갑니다. 반대로 수율이 올라가면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이 많아져요. 이게 바로 마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HBM에서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시장이 좋아하는 겁니다. 주가는 그냥 기술 용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이 돈으로 바뀔 수 있느냐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HBM 수율, 양산, 고객사 테스트, 공급 일정 이 단어들이 계속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HBM 기대감이 말이 아니라 숫자로 바뀌는지예요. HBM 기대감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중입니다. AI 수요가 좋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시장이 더 구체적인 걸 원합니다. 고객사 이름이 나오는지, 테스트 통과 소식이 나오는지, 양산 일정이 구체화되는지,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소개팅에서 저 사람 괜찮대
이 정도 소문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만나고 약속 잡고 관계가 이어져야 그게 진짜인 거잖아요. HBM도 똑같습니다. 소문과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 선택과 숫자로 확인돼야 해요. 삼성전자 뉴스에서 테스트, 양산, 고객사, 매출, 공급 일정 같은 단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붙느냐,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대감 있다에서 끝나면 주가는 잠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객사와 숫자로 넘어가면 시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사는 기술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는 리스크를 봐요. 엔비디아나 빅테크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공급망에 넣는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기들 AI 서버 계획에 삼성전자를 넣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혼이랑 비슷해요. 데이트할 때는 좋아 보여요, 이 정도로 만날 수 있죠. 근데 결혼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믿을 만한 사람인가? 힘든 일이 생겨도 같이 갈 수 있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이걸 보잖아요. 고객사와 공급사 관계도 똑같습니다. 특히 AI 반도체처럼 몇 년짜리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가격만 싸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때 공급하는지, 품질이 안정적인지,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하는지, 다음 세대 제품까지 같이 갈 수 있는지, 이걸 다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노사 안정성은 HBM 신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회사 안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저 회사 믿고 장기 물량 맡겨도 되겠다, 이 판단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거의 기준점 같은 회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잘 되면 AI 인프라 수요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플랫폼 이야기를 강하게 하면 시장 전체가 그 밑에 깔릴 부품들을 다시 계산합니다. 블랙웰, 루빈, AI 데이터 센터, 국가 AI 인프라, 기업용 AI 서버,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초보 투자자는 GPU만 봅니다. 엔비디아 좋네, 여기서 끝나요. 근데 큰 돈은 다르게 봅니다. 그럼 HBM은 누가 공급하지? 고성능 디램은 누가 만들지? 서버용 SSD는 어디가 가져가지? 패키징 명목은 누가 풀지? 전력 인프라와 냉각은 어디가 맞지? 이렇게 연결해서 봐요. 쉽게 말하면요, 엔비디아가 잘 된다는 건 엔비디아만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인프라 전체 밑바닥에 깔리는 메모리, 패키징, 장비, 소재, 전력까지 돈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볼 때도 삼성전자 오르냐 내리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생태계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GTC에서 보여준 메시지도 이 흐름과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 HBM4E 같은 차세대 메모리만 말한 게 아니에요. 웨라루빈 플랫폼에 필요한 메모리와 스토리지, 토털 솔루션을 강조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우리 HBM 좋아요, 이런 말이 아니라 AI 플랫폼 전체에 필요한 메모리와 스토리지, 그림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예전에는 우리 김치 맛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면 지금은 김치뿐 아니라 밥, 국, 반찬, 식탁 세팅까지 한 번에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품 하나하나 따로 맞추는 것보다 큰 그림을 같이 맞춰주는 공급사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는 HBM 하나가 아니라 HBM과 서버 메모리, 스토리지, 패키징까지 묶는 토털 솔루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 메모리 반등조와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주의 차이예요.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HBM만 잘한다고 말하면 시장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좋아, HBM도 하는구나. 그런데 메모리, 스토리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그림을 보여주면 시장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AI 서버 전체 구조 안에서 생각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바로 이 질문의 변화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제품 하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회사의 포지션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제조사로만 보이면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AI 인프라 전체에 필요한 공급망으로 보이면 시장은 더 긴 시간을 보고 가격을 매기기 시작해요. 이
이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판에서 어디에 있느냐? 삼성전자는 참 애매하면서도 동시에 엄청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왜 애매하냐?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HBM 최강자로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엔비디아와의 신뢰 회복도 계속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 전 세계 AI 인프라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보면 한두 회사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입장에서도 공급망을 한 곳에 몰아두는 건 위험합니다. 특정 국가, 특정 회사, 특정 라인, 여기에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없어져요. 이건 마치 한 집에서 전기, 수도, 인터넷, 가스까지 전부 한 회사에만 맡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회사 하나가 멈추면 집 전체가 멈춰버리죠. 그래서 큰 고객사들은 항상 대체 공급망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공급망 후보로 삼성전자는 여전히 중요한 카드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후보로 남는 것과 실제로 선택받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삼성전자가 대체 공급망 후보에서 실제 선택받는 공급망으로 넘어가느냐예요.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후보는 기대감이에요. 선택은 숫자입니다. 후보는 뉴스 제목이에요. 선택은 매출입니다. 후보는 주가를 잠깐 흔들 수 있지만 선택은 기업의 가격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뉴스에서 봐야 할 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고객사, 테스트, 양산, 수주, 공급 일정, 실적 전망, 이 단어들이 붙는지 봐야 해요. 이게 붙으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도 HBM 한다더라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실제 고객사 공급망 안으로 들어간다더라,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줘야 하냐? 첫 번째는 HBM 수율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 일정이에요. 세 번째는 고객사 테스트 통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는 게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묶은 턴키 경쟁력입니다. 턴키라는 말도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예전에는 인테리어 업체 따로, 가구 업체 따로, 전기 업체 따로, 청소 업체 따로 불러야 했어요. 그러면 일정 맞추기도 어렵고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미루죠. 이건 전기업체 문제입니다. 이건 인테리어 업체 문제입니다. 이건 가구 업체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한 회사가 설계부터 시공, 가구, 전기, 청소까지 한 번에 다 책임져 준다면 어떨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말하는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메모리도 있고요. 파운드리도 있고요. 패키징도 있고요. 한 회사 안에서 묶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객이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이 나와야 하고요. 양산 일정이 나와야 하고요. 숫자로 확인돼야 해요. 여기서 대만 생태계를 봐야 합니다. TSMC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미세 공정을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TSMC 주변에는 패키징, 기판, 테스트, 서버 조립, 냉각, ODM까지 하나의 생태계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TSMC는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니라 잘 맞춰진 팀 전체를 끌고 뛰는 구조예요. 축구로 치면 혼자 드리블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전부 손발이 맞는 팀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고객사 입장에서 편하다는 거예요. AI 칩을 만들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GPU만 잘 만들면 끝이 아니잖아요. 메모리도 붙여야 하고요. 기판도 필요하고요. 패키징도 해야 하고요. 테스트도 해야 하고요. 서버까지 조립해야 합니다. 대만 생태계는 이 과정이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팀과 싸우려면 나도 기술이 있습니다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 입장에서 편해야 합니다. 일정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계약으로 증명돼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삼성전자가 대만 생태계와 싸울 때 기술력만 말하는지 아니면 고객이 편한 시스템을 실제로 보여주는지예요. 삼성전자가 가진 카드가 많은 건 맞아요. 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글로벌 생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이제 가지고 있다는 말만으로 안 믿어요. 그래서 누가 계약했는데? 그래서 언제 양산하는데? 그래서 수율은 얼만데? 그래서 고객사가 계속 맡기겠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앞으로 삼성전자 뉴스를 볼 때 기술 발표만 보면 안 돼요. 그 기술이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좋은 기술 발표는 기대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선택은 실적과
주가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를 보실 때 주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올랐네? 빠졌네? 30만 원 다시 넘었네? 또 막혔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얕아요. 진짜 봐야 하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어떤 회사로 다시 부르기 시작하느냐예요. 단순 메모리 반등주냐,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주냐,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 메모리 반등주로 보면 D램 가격 오르고 실적 좋아지고 사이클 끝나면 다시 식는 그림이죠. 근데 AI 인프라 공급망 핵심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몇 분기 좋아지는 회사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주가의 가격표를 바꿉니다. 주식은 결국 미래의 돈을 얼마나 벌지에 대한 기대를 오늘 가격에 반영하는 게임이잖아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잠깐 좋아지는 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 한 줄보다 그 주가 뒤에서 바뀌는 평가 기준을 봐야 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사야 하냐? 이미 들고 있으면 더 가져가야 하냐? 노사 이슈 끝나면 바로 오른다고 보면 되냐? 아니면 이미 기대감이 반영된 거냐? 이 질문이죠. 솔직히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합니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노사 리스크 때문에 마음 졸였고요. 30만 원 근처에서 흔들릴 때마다 여기서 팔아야 하나? 조금 더 봐야 하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오른다, 내린다 로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감으로 맞히는 자리가 아니라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되는 자리예요. 뉴스가 좋은 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붙는지, 그 돈이 반도체 전체로 번지는지, 외국인이 따라오는지, 환율과 금리가 방해하지 않는지,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노사 투표 결과와 수급 반응을 같이 봐야 돼요. 만약 합의안이 무난하게 통과되고 그 이후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고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면요, 그건 단순히 악재 해소가 아니라 시장이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량을 감정적으로 던지기보다 일부는 리스크 관리하고 나머지는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반대로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거래량은 약하고 반도체 주변주가 조용하다면요, 그때는 기대감만 앞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욕심을 줄여야 돼요.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그 좋은 뉴스에 진짜 돈이 따라붙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노사 리스크 끝났다더라, HBM 기대감 있다더라, 엔비디아 실적 좋다더라, 이 세 문장만 듣고 들어가면 보통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사게 돼요. 신규 진입은 합의 결과가 나온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외국인이 사는지, 기관이 받쳐주는지,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쪽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장은 하루만 움직이고 끝나지 않아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감정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묻힐까봐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고점에서 끌려 들어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비중이 큰 분들은 더 냉정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계좌에서 비중이 너무 크면 작은 흔들림에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분석은 잘해놓고 결국 호가창 보고 감정으로 팔게 돼요. 비중이 큰 분들은 무조건 간다 또 위험하고요, 무조건 팔자 또 위험합니다. 일부는 현금화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머지는 노사 결과, 외국인 수급, HBM 관련 뉴스, 반도체 섹터 확산을 보면서 분할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이번 구간은 한 방에 맞히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하면서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이게 진짜 대응이에요. 주식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덜 다치고 맞았을 때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금리와 환율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환율까지 계산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원화가 흔들리고 미국 금리가 다시 튀고 달러가 강해지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삼성전자는 좋은데 환율까지 감소하면서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해?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요. 좋은 물건을 발견했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다시 계산하게 되잖아요. 외국인에게 환율 리스크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강하게 가려면 기업 뉴스, 외국인 수급, 환율, 금리 이 네 가지가 같이 맞아야 돼요. 하나만 좋아서는 잠깐 튈 수는 있어도 힘있게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렵죠. 금리 얘기도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금리가 낮을 때는 사람들이 미래 성장 이야기에 돈을 더 잘 줍니다.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앞으로 크게 벌 거야. 이 논리가 잘 먹혀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돈 벌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걸 지금 가격으로 너무 비싸게 사야 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요. 친구가 1년 뒤에 돈을 갚겠다고 했을 때 은행 이자가 낮으면 기다려줄만 하죠. 근데 은행 이자가 높으면 굳이 내가 1년을 기다려야 돼? 이 생각이 들잖아요. 주식도 비슷합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AI 반도체로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기대는 좋아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은 그 미래 이익을 조금 더 깎아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 성장 기대주도 금리와 환율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어도 돈의 가격이 비싸지면 주가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원화로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익을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야 하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서 물건을 싸게 잘 샀는데 나중에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해가 나면 전체 장사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살 때는 삼성전자 실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원화 흐름, 달러 흐름, 미국 국채 금리, 한국 시장 전체 분위기, 반도체 ETF 자금, 선물 포지션 이걸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 수급과 환율, 금리가 같이 맞아야 진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못 보면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이런 답답함만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26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사 잠정 합의안이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는지, 그 뉴스가 단순 악재 해소가 아니라 생산 신뢰 회복으로 해석되는지, HBM 기대감이 고객사, 테스트, 양산, 매출 전망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바뀌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환율과 금리가 외국인 수급을 방해하지 않는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오늘 장을 올랐다, 빠졌다로만 보면 놓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악재를 피한 회사인지 아니면 다시 신뢰를 쌓기 시작한 회사인지 시장이 구분하는 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제목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뉴스가 실제 생산 안정성으로 이어지는지, 고객사 선택으로 이어지는지, 외국인 돈으로 이어지는지, 반도체 전체 확산으로 이어지는지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준을 말로 들을 때는 쉬워요. 아, 노사 리스크는 생산 신뢰랑 연결되는구나. 아, HBM은 고객사 신뢰가 중요하구나. 아, 외국인은 환율과 금리까지 같이 보는구나.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면 호가가 움직이고 내 종목이 흔들리고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면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게 돼요. 오늘 삼성전자 뉴스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내일 조금 흔들린다고 바로 던지고 다음날 다시 오르면 또 후회하는 흐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죠. 이걸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사요. 조금 오르면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삽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요.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 번 지나간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닙니다. 노사 이슈가 정리되는 듯하면 바로 HBM을 봐야 하고요. HBM 뉴스가 나오면 바로 후공정과 패키징을 봐야 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반응합니다.
반도체 거래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요.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도 같이 봐야 돼요.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니에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입니다.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이에요.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리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아,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아, 노사 이슈도 생산 신뢰로 봐야 되는구나. 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구나. 그런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랑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복귀가 돼요.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요.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주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요.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요.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어요.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분석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어요.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에요.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요. 장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요. 장 끝나고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드릴게요.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단순히 노사 이슈가 끝났냐를 보는 날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다시 AI 반도체 고객사에게 믿을 수 있는 공급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주가 한 줄이 아니라 생산 신뢰, 내부 결속, HBM 숫자와 고객사 선택, 대만 생태계와의 경쟁, 외국인 수급입니다. 뉴스는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뉴스 뒤에서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는 준비된 사람만 봐요. 오늘도 감정 말고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실제 수급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반도체에서 시작된 돈이 어떤 섹터로 번질 가능성이 큰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